예, 비록 날은 춥지만 컨퍼런스의 열기는 온라인상에서도 상당히 뜨겁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제20회 차세대 보안 비전 2021 온라인 컨퍼런스 2일차 두 번째 세션은 기가몬에서 유병수 상무님이 유연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보안 인프라 구축하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세션 제목이 유연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보안 인프라 구축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하게 세션 시작 전에 한번 좀 어떤 건지 소개 좀 먼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례 없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근무 환경은 재택근무로 바뀌었고 학생들의 수업 환경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트래픽이 늘어났고 IT 인프라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들은 신규 투자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는 유연해야 하며 보안 장비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바로 유연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보안 인프라 구축하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면 이제 그 유연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보안 인프라 구축하기 본격적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가몬에서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유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연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보안 인프라 구축하기인데요. IT 인프라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트래픽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디바이스는 점점 더 다양해졌으며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지사, 가상화 환경, 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전체의 데이터 볼륨이 증가하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프라의 구조도 함께 복잡해지면서 이제 조직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가몬에서는 이런 IT 복잡성을 해결하고 조직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네트워크와 보안을 융합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이것이 바로 기가몬의 차세대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가상화 환경,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집선을 하고 이 집선된 데이터에 대해서 최적화 기능을 적용한 후에 그 데이터를 기가몬 자체의 NDR 솔루션인 스레드 인사이트나 혹은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유연하고 경제적인 보안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런치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근데 기존의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가 아닌 가상화 환경,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상화 환경,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어떨까요? 또는 보안 장비가 보안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보안 구간이 10개, 20개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안 장비의 인터페이스가 2개, 4개밖에 지원되지 않아서 보안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보안 장비의 인터페이스가 10G인데 보안 검사를 수행해야 되는 구간이 1G, 40G여서 보안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웬 구간에서 트래픽을 스팬이나 미러링으로 받거나 혹은 특정 가상화 구간의 트래픽을 받아서 보안 장비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이 패킷에 보안 장비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MPLS 헤더라든가 GRE 헤더 혹은 VXLAN 헤더가 달려 있음으로 인해서 적정한 보안 검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어떤 플랫폼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가상화 환경,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안 장비의 인터페이스 수나 타입에 상관없이 보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고 또 보안 장비가 인식하지 못하는 다양한 그 헤더 정보들을 제공을 해서 인프라 전체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개별적인 보안 툴들이 복호화 작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기가몬의 MPB 플랫폼이 일괄적으로 복호화를 수행한 후 그 복호화된 평문의 트래픽에 대해서 각각의 보안 장비에게 던져준다면 어떨까요? 또 특정 보안 장비와 상관없는 트래픽들을 필터링을 해서 정말로 그 보안 장비가 필요로 하는 트래픽만 전달을 해줌으로써 보안 장비가 더 많은 트래픽을 검사할 수 있도록, 즉 라이트 트래픽을 라이트 트랙에 전달해 줌으로써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또한 심이라든가 성능 분석 장비에게 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넷플로우라든가 메타데이터 같은 이런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성능 분석 장비에게 패킷을 보낼 때 전체 패킷을 보내는 게 아닌 헤더를 패킷을 슬라이싱해서 보낸다거나 혹은 중복된 트래픽에 대해서 중복 제거를 해서 보냄으로 인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다양한 구간에서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복수계의 보안 장비, 예를 들어 IPS가 4대, 5대 혹은 와프가 5대, 10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장비가 복수계로 있을 때 별도의 로드 밸런스 없이 이 보안 장비들에게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해서 줄 수 있다면, 그래서 보안 장비의 툴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장비 자체, 기가몬 장비 자체의 장애에 대비해서 이중화를 지원을 하고, 또 고객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 액티브 구조로 그 라우팅, 비대칭 라우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있고, 서비스 체이닝을 통해서 인라인 툴의 불필요한 패킷을 필터링을 해서 보안 툴의 성능을 향상함으로써 인프라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자, 마지막으로 다양한 보안 장비들이 있을 때 이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으로 있는 경우 보안 장비의 패치라든가 업그레이드 작업 시 실제 네트워크라든가 서비스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인라인 바이패스 기능을 제공하고, 여러 보안 장비들을 POC를 할 때 동일한 날 동일한 트래픽을 제공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POC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의 통합 관리 콘솔을 통해서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가상 환경, 클라우드 환경, 이런 환경에 대한 모든 컨피그라든가 백업 혹은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기가몬의 차세대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 플랫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기가몬의 MPB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은 가시성, 성능을 향상할 수 있고 유연성을 개선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인프라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 플랫폼을 통해서 물리적인 환경서부터 멀티 클라우드 환경까지 인프라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환경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업의 인프라 구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부 연결을 위한 왼터널 회선이 있고 원격 지사 혹은 또는 원격 공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안 검사를 위해서 많은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 혹은 아웃 오브 패스의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에서는 보통 저희가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 툴을 변경하기 어렵고 신규 툴을 추가하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많은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보안 장비의 장애가 전체 네트워크나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는 많은 보안 장비들이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특정 보안 장비와 상관없는 트래픽으로 인해 해당 보안 장비의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와프가 있습니다. 와프는 80 트래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와프가 인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와프의 인터페이스로 와프와는 상관없는 백업 트래픽, 이메일 트래픽, 유튜브 트래픽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와프는 해당 트래픽이 본인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컴퓨팅 리소스를 쓸 수밖에 없고 결국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툴을 구매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기가모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안 검사가 필요한 주요 구간의 트래픽을 스팬이나 미러링 혹은 탭을 이용해서 트래픽을 수집할 수도 있고요. 보신 바와 같은 이 기가몬의 장비가 주요 구간에 지금 같은 구성에서는 라우터와 백본 스위치 사이에 인라인으로 들어가서 트래픽을 받는 형태로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구성에서 보시면 일단은 OOB의 형태로 트래픽을 스팬이나 탭, 미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비가 스위치처럼 생겼지만 스위치는 아니고요. 샤시형의 제품의 모듈 형태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보안 장비가 10G든 40G든 네트워크가 10G든 40G든 100G든 그 해당 스피드에 맞는 모듈을 선택해서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물리적인 구성이 이렇게 된다면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가몬 장비로 수집된 그 트래픽을 기가몬 장비에서 이제 보안 장비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장비 자체의 장애에 대비해서 인라인 바이패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복호화가 필요한 경우 기가몬 MPB 플랫폼에서 복호화를 수행한 후 해당 트래픽을 웹방화벽이라든가 ATP 등 다양한 보안 장비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안 장비가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고요. 또 애플리케이션 필터링 기능을 통해 아까 말씀드린 와프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특정 보안 장비와 상관없는 트래픽을 필터링해서 보냄으로써 보안 장비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심이나 네트워크 성능 분석 장비와 같은 장비에게 로우 패킷을 전달하는 대신 넷플로우라든가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내 외부 트래픽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게 되는데요. 다음은 VM웨어라든가 오픈스택 같은 버추얼 플랫폼을 이용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가상화 환경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되는 부분이 아마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 확보일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은 하이퍼바이저 내에 버추얼 VM 보안 툴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결국에는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VM의 덴서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가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해서 버추얼 VM 보안 툴이 아닌 버추얼 탭, 즉 가상 탭을 통해서 트래픽을 수집을 하고 수집된 트래픽을 물리적인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 즉 MPB 제품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이 MPB 제품이 바로 트래픽을 최적화해서 즉 중복 제거라든가 슬라이싱, 마스킹과 같은 최적화 기능을 적용한 후에 그 트래픽을 IDS라든가 NPM 혹은 APM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가시성 및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상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VM웨어와 오픈스택의 환경에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M웨어입니다. VM웨어의 경우 vCenter와의 연동이 필요합니다. 즉 vCenter와의 연동을 통해서 가상화 환경을 배우게 되고 그 가상 탭을 설치하게 될 호스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 탭인 기가뷰 VM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 기가뷰 VM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물리적인 패킷 브로커 플랫폼에게 전달이 되고 이 물리적인 패킷 브로커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최적화 기능, 중복 제거라든가 중요 데이터에 대한 마스킹이라든가 슬라이싱 이런 다양한 최적화 기술을 적용을 해서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또 특정 VM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 그 VM에 대한 설정된 규칙도 자동으로 재배포돼서 가시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V모션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택의 경우 두 가지 형태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에이전트를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에이전트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퍼바이저 상의 버추얼 오픈 스위치에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OVS 미러링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오픈스택의 호라이즌이라든가 노바하고 연동을 통해서
기가몬의 가상 탭이 이 패키지로 된 이 테넌트 VM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테넌트 VM을 설치하게 되면은 기가몬의 중앙 통합 관리 콘솔인 FM이 이 테넌트 VM을 검색을 하게 되고요. 이 FM을 통해서 기가뷰 VM이나 혹은 버추얼 에이전트의 정책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책을 설정하게 되면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집된 트래픽들은 이 기가뷰 VM으로 모이게 되고요. 이 기가뷰 VM에서 수집된 트래픽들은 기본적인 필터링 기능을 통해 물리적인 MPB 플랫폼으로 전달됩니다. 이 MPB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어떤 최적화 기능을 적용한 후에 보안 장비나 혹은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함으로써 가시성을 확보하고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에 설치하는 게 아닌 버추얼 스위치에 설치하는 OVS 미러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는 인스턴스에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버추얼 스위치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버추얼 스위치에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수집된 트래픽이 V 시리즈라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에게 전달이 됩니다. V 시리즈라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MPB 제품에 수집된 트래픽이 모이게 되면 여기서 최적화 기능을 적용을 해서 바로 보안이나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을 할 수도 있고요. 추가적인 어떤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터널링을 통해서 물리적인 MPB 제품의 트래픽을 전달한 후에 거기에서 다시 추가적인 최적화 작업을 통해서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안성을 강화하고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AWS Azure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보통 가시성이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벤더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인스턴스에 계속 설치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인스턴스의 부하가 에이전트를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VPC 내 그 보안 모니터링의 인프라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가몬에서는 다양한 벤더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 방식이 아닌 기가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량의 에이전트만을 설치를 하고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집된 트래픽들이 소프트웨어 형태의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인 V 시리즈로 전송을 하게 되고 이 V 시리즈에서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 최적화 작업을 거친 후에 그 트래픽을 클라우드 내의 보안 툴 혹은 성능 분석 장비 혹은 온프레미스 상에 존재하는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가시성을 확보하고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장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AWS와 Azure에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형태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이전트 방식입니다. 이미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한 인스턴스, EC2 인스턴스에 직접적으로 에이전트, 경량의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트래픽을 뽑아내서 VC를 전달하는 형태로 동작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이전트 리스 방식입니다. 즉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게 아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CSP에서 제공하는 미러링 기능을 통해서 트래픽을 수집한 후 해당 트래픽을 최적화해서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AWS의 경우에는 이제 VPC 미러링이라는 이런 에이전트 리스 방식의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WS, Azure 모두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 5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FM이라고 부르는 기가몬의 중앙 통합 관리 콘솔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에 직접적으로 설치되는 이 에이전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책하고 구성을 관리해 줄 수 있는 GVTech 컨트롤러라는 게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형태의 MPB 제품을 정책 관리나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V 시리즈 컨트롤러라는 것이 또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형태의 패킷 브로커인 V 시리즈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스턴스에 직접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GVTab이라는 가상 에이전트가 필요하게 돼서 총 이렇게
5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 예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AWS가 있고 온프레미스가 있습니다. 중앙통합관리 콘솔인 FM은 온프렘에 두셔도 되고 클라우드 환경에 두셔도 상관이 없고요. 물론 구성상의 조금 변경은 컨피그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프렘에 FM을 놓게 되는 경우 AWS와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키값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면서 온프렘에 있는 기가몬 장비를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IAM에서 롤을 정의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FM은 온프렘에서도 두실 수도 있고 클라우드 환경에도 둘 수 있습니다. 먼저 FM이 온프렘에 있는 경우 AWS EC2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가용존에 어떤 서브넷에 이 VC를 설치할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C를 선택할 가용존이라든가 서브넷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설치를 하게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트래픽이 모니터링이 필요한 서버에 이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수집된 트래픽들은 다 V 시리즈로 전송되게 되겠고요. V 시리즈는 이렇게 수집된 트래픽에 대해서 최적화 혹은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해당 트래픽을 클라우드 내에 보안 툴이나 혹은 온프렘에 있는 보안 툴이나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가시성을 확보하고 보안성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인프라 환경이 존재하고 또 문제점이 존재하는 그런 환경이고요.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시성은 기가몬의 호크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기가몬의 호크는 이렇습니다. 즉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든지 AWS, VM웨어, 누타닉스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든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디에서 오든지 소스가 어디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가든지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든 이동 중인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하고 집계하고 최적화하고 분석을 해서 가시성을 확보하고 클라우드의 장점인 민첩성과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기가몬의 호크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백본은 10G일 수도 있고 40G 혹은 100G일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VM웨어, 오픈스택 혹은 누타닉스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퍼블릭 클라우드도 있습니다. AWS 혹은 애저 혹은 둘 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환경에서 이동 중인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하고 집선하고 최적화하고 분석하는 이런 것이 바로 기가몬 호크이며 하나의 중앙 통합 관리 콘솔인 FM을 통해서 전체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가몬 호크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자, 이제부터는 기가몬 제품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인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할 수 있는 물리적인 탭도 있고요. 가상화 환경 혹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할 수 있는 이런 버추얼 형태의 소프트웨어 형태의 탭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탭들을 통해서 트래픽을 수집하게 되면은 이 트래픽들이 한 곳으로 모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TA라고 부르는데 집선 장치입니다. 트래픽 어그리게이터고요. 이렇게 집선 장치로 모인 트래픽들은 센터에 있는 센터급 장비인 HC 시리즈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 H 시리즈로 모인 트래픽들을 저희가 다양한 여러 가지 기술들, 플로우 매핑이라든가 인라인 바이피스 혹은 장비를 여러 개로 묶어주는 클러스터링 기능을 적용해서 기본적인 최적화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외에도 트래픽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약 20가지 정도의 패킷 최적화 기술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복된 패킷에 대해서 중복 패킷을 제거해서 보안 장비나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 내에 개인 신용 정보라든가 전화번호,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서 어떤 마스킹을 제공함으로써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할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실제 로우 패킷이 아닌 넷플로우라든가 메타데이터를 전송하는 최적화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특정 헤더를 달고 있는 제품들, 특정 헤더를 달고 있는 어떤 트래픽들, MPLS라든가 GRE, VX라든가 같은 이런 헤더들을 제거해서 보안 장비가 인식하고 보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최적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는 헤더 정보는 내비두고 어떤 데이터 페이로드를 잘라서 보내는 슬라이싱, 그래서 고객이 패킷을 저장을 할 때 어떤 스토리지 스페이스를 절감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의 리텐션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그런 최적화 기술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하나의 그 콘솔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저희가 기가뷰 FM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FM을 통해서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가상화 환경, 클라우드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구성을 하고 백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서드파티 툴과의 어떤 API 연동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 좌측 쪽에 물리적인 환경, 클라우드 환경, 가상 환경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에서 트래픽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스위치에서 제공하는 스팬이나 미러를 기능을 쓸 수도 있고요. 혹은 물리적인 탭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수집된 트래픽을 수집을 하고요. 가상화 환경에서는 가상화 탭을 통해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트래픽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플로우 매핑이라는 필터링 기능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스위치의 액세스 리스트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필터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 인자들이 약 30가지 정도의 강력한 그 인자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강력한 필터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로우 매핑 기능을 통해서 인라인 보안 장비 같은 경우 그 해당 보안 장비가 필요로 하는, 제가 아까 와프의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와프에게는 80 트래픽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 있고요. 혹은 와프나 IPS가 2대, 4대, 10대 뭐 이렇게 복수계로 있는 경우 해당 보안 장비에게 별도의 로드 밸런스 없이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아웃 오브 패스, 저희는 이제 OOB라고 부르는데요. 아웃 오브 패스 형태로 연결된 보안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보안 장비들에게 저희가 트래픽을 전달을 할 때는 그냥 전달도 할 수 있겠지만요. 기본적인 필터링 기능만 적용해서 전달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더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켓의 페이로드를 잘라서 보내는 슬라이싱 기능이라든가 헤더를 제거해서 보내는 기능이라든가 넷플로와 메타데이터 같은 이런 데이터를 보내는 기능들, 그다음에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복호화해서 전달하는 기능들, 그렇게 최적화 작업을 거친 트래픽들은 다시 보안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저희 예시입니다. 그래서 유연한 인라인 구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특정 보안 장비에게 맞춤형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443 트래픽이 있고 80 트래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트래픽이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사 인프라에는 다양한 트래픽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 트래픽들에 대해서 443 트래픽은 어떤 보안 장비를 거쳐서 갈 것인지를 제가 정의를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80 트래픽은 443 트래픽과 달리 복화 장비를 거치지 않고 IPS나 APT를 거치는 형태로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나머지 기타 트래픽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경로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핵심은 인라인 툴에다가 어떤 이런 필터 기능을 적용을 해서 보안 툴에게 불필요한 패킷이 포워딩되지 않게 함으로써 보안 장비의 어떤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건데요. 구성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화면은 실제로 저희 장비에서 설정을 한 부분이고요. 화면을 잘 보시면은 이게 어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위 상단으로 아마 라우터나 스위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온 트래픽에 대해서 저희가 TTPS 트래픽과 HTTP 트래픽 그리고 기타 트래픽에 대해서 어떤 보안 장비들을 거칠 건지를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화면에 보시면 어떤 특정 보안 장비를 거쳐서 나온 트래픽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장비에서의 어떤 그 세그먼트에서 어떤 딜레이가 있었는지 혹은 패킷 드랍이 있었는지 네트워크 분석 장비를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OOB 카피 기능을 그냥
마우스로 끌어다 놓게 되면 바로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래서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AFI는 필터링입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필터링을 하는 건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인프라 내에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그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트래픽들 중에서 정말로 보안 검사가 필요한 트래픽들, 그런 트래픽들을 클릭을 해서 해당 트래픽만 보안 장비로 전송되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필터링이 굉장히 쉬운 거죠. 반대로 어떤 특정 트래픽만 드랍을 하고 나머지 트래픽에 대해서 모두 보안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설정을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AFI 기능이고요. 이 AFI와 결합해서 같이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AMI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의 메타데이터를 전송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넷플로우 외에 DNS라든가 HTTP 혹은 SSL 트래픽, 다양한 트래픽들에 대해서 실제 패킷을 전송하는 게 아닌 메타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어떤 내 외부 트래픽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DNS를 사용하고 계시면은 DNS 서버에 로깅 기능을 이네이블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DNS 서버가 부하를 많이 받겠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 기가몬의 MPB 플랫폼에서 DNS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DNS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SSL을 만약에 사용하신다. 어떤 일반 인터넷 유저를 대상으로 SSL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데 아마 인증서라는 걸 관리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 서버의 인증서가 굉장히 많은 경우 각각의 서버별로 어떤 인증서의 종료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기가몬의 AMI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심 장비에서 하나의 화면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서버들에 대한 인증서를 한눈에 보실 수 있고 특정 인증서가 언제 만료를 하구나 아니면 이미 만료가 됐구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내부 사용자가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실 때 예를 들어 드랍박스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을 하게 될 때 드랍박스와 관련된 약 수십 가지의 메타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그 사용자의 로긴 네임, 그 사용자가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에 파일 타입, 파일 사이즈 이런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 패킷이 없더라도, 로 패킷이 없더라도 내 외부 트래픽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그렇게 로 패킷과 같이 연동해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한 실제 패킷을 저장하는 포렌식 장비로 전송하는 그런 설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많은 고객분들의 실제 어떤 적용 사례들을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요. 인프라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화면 왼쪽에 보시면 도입 전의 화면을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코어 라우터가 있고 스위치가 있고 또 제일 밑에 코어 스위치가 있는데 그 사이에 방화벽도 있고 IPS도 있고 와프도 있고 굉장히 많은 보안 장비가 있다는 거죠. 이런 구성을 어떻게 좀 더 간소화할 수 있을까? 복잡성을 해결하고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을까? 바로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가몬 장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코어 라우터, 먼저 화면에서 실제적인 트래픽의 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도입 전에 화면을 보시면은 트래픽의 플로우는 아마 코어 라우터를 거쳐서 방화벽, IPS, 와프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동작을 할 겁니다. 액티브 스탠바이인 경우에는 이 경로로만 갈 것이고 액티브라면은 다양한 구간으로 트래픽이 흐르겠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가몬을 도입을 하게 되면 먼저 기가몬 장비가 코어 라우터와 코어 스위치 사이에 이렇게 인라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당연히 트래픽은 코어 라우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기가몬 장비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기가몬 장비에서 설정을 통해 트래픽을 먼저 방화벽을 거치게 하고요. 방화벽의 보안 검사를 끝난 후에 IPS를 거쳐서 다시 들어오고요. 다시 IPS 보안 검사가 끝나면 와프를 거쳐서 다시 들어오고 마지막에 그 트래픽이 코어 스위치를 통해서 내려가서 서버나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화면 구성에서 예를 들어 IPS가 지금 2대가 있는데 IPS 한 대를 업그레이드나 혹은 패치를 하셔야 됩니다. 혹은 IPS 한 대가 장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기감원 장비에서 요 장애가 난 장비 혹은 업그레이드나 패치가 필요한 요 장비에 대해서만 바이패스 기능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러면 트래픽은 방화벽을 거쳤다 얘는 안 거치고 요 다른 아이패스로 가겠죠. 거기를 거쳐서 앞서 말씀드린 그 플로우로 흘러가게 되고요. 반대로 또 와플을 보시면 와플을 2대만 사용하고 계셨는데 와플을 신규로 하나 또 추가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3대에 대해서 로드 밸런싱을 해서 트래픽을 분배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와프가 10G였는데 이번에 신규로 구매하신 와프는 성능이 좋은 40G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40G 와프가 더 많은 일을 해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웨이트 값을 줘가지고 40G 와프가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하게 하고 기존 10G 와프는 조금 더 적은 트래픽을 처리하는 형태로 로드 밸런싱 기능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도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보안 장비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용도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트워크나 백본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네트워크가 10G에서 40G로 올라가면은 보안 장비도 역시 인터페이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10G에서 40G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비용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가문에서는 먼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신 구간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즉 네트워크 구간이 먼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먼저 업그레이드 하시고요. 기존 보안 장비들은 기가문 장비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결만 하시면은 그 보안 장비들을 그대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또 앞서 예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아이패스를 10G를 쓰고 있었는데 2대를 쓰고 있었는데 신규로 아이패스를 40G를 하나 도입을 하셨다. 그러면은 10G의 아이패스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10G 아이패스도 쓰시고 40G 아이패스도 동시에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쓰실 수 있다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 고객도 계시고요. 이 부분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안 장비를 통해서 보안 검사를 하고 싶은 구간이 5개, 10개 혹은 20개 굉장히 많은 구간이 있는데 보안 장비 혹은 성능 분석 장비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가 2개, 4개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가문에서는 일단 기가문 장비를 구매를 하시고요. 보안 검사가 필요한 곳의 트래픽을 스위치에서 제공하는 스팬이나 미러링을 통해서 받으시거나 혹은 물리적인 탭을 이용해서 받으시거나 혹은 기가문 장비가 인라인으로 직접 들어가서 해당 구간의 트래픽을 수집하는 형태로 트래픽을 수집을 해서 그 트래픽을 기존의 보안 장비 및 성능 분석 장비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그래서 가시성을 향상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 고객 사례도 있으시고요. 암호화 트래픽, 요즘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SSL 복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복호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버의 키값이라든가 인증서를 저희가 카피를 해둬야겠죠. 혹은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복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복호화 용도로 사용을 해서 그래서 개별 보안 툴들이 보안 작업, 암복화 작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기가몬의 MPB가 일괄적으로 복호화를 수행한 후 그 복호화된 트래픽을 다양한 보안 장비에게 전달을 해서 보안 장비가 더 많은 트래픽을 검사할 수 있도록 보안 장비의 성능을 향상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 고객 사례도 있습니다. 아마 제 슬라이드의 가장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시성도 향상할 수 있고 성능, 비용 절감, 효율성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비용 절감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가문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필터링 기능이라든가 메타데이터 기능 혹은 디둣 기능 이런 것들을 썼을 때 그 기능을 실제로 우리 인프라에 적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트래픽 절감이 일어나고 만약에 툴 비용을 직접 만약에 입력하시게 된다면 그 트래픽 절감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지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이런 간략한 시트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모든 세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무님 긴 시간 정말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장표랑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핵심을 잡기가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발표를 들으신 분들한테 요거 하나만큼은 꼭 잡고 갔으면 좋겠다. 키 메시지 정도 한 번만 좀 요약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혹은 제가 준비했던 슬라이드의 제목과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즉 계속해서 IT 인프라가 변하고 있고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변화의 시대가 도래를 했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인프라는 유연해야 되고 또 비용을 또 절감하는 게 요즘 또 고객사들의 요청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가몬 제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인프라가 유연해지고 또 보안 장비의 성능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다. 여기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명수 상무님 발표 들었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그동안 이제 옆에 채팅창에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또 답변도 받으셨을 텐데 나는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발표가 있으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발표자에게 질문하기 통해서 남겨주시면 기가몬 담당자분들이 회신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인 기가몬 세션 발표 세션을 마치고요. 다음 세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